자, 우선 오늘 방송 내용의 핵심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탄핵 정국 때 자신의 이 가족에 대한 사건이 터졌을 때의 반응과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의 행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수 성향의 매체로 알고 있는 조선일보, TV조선이 이 JTBC만큼의 황당한 짓거리를 했다라는 점, 요거까지 제가 소상히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방송을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신 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병우 수석의 가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청와대는 애초에 고영태와 내연관계인 최서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속이고 고영태와 함께 사기극을 벌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고 떡하니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 탄핵 정국 때 청와대에서 너무너무 안일한 그런 대처를 했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도 이런 취지로 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서원과 고영태가 내연 관계인지 아닌지는 대통령 사건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사건을 파악함에 있어서 정황적인 요소로 참작만 하면 충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 과정에서 설정된 이 둘의 내연 관계라는 이 구도와 그에 대한 이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본질을 매우 흐리게 만들었고요. 군중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지저분한 흥밋거리로 변질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청와대가 이런 상황을 오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군가가 그러한 사실을 진실로 단정하고 청와대에 알렸다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청와대는 쓰나미가 닥치기 직전, 한마디로 고립무원의 섬과 다름이 없었고 청와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최초의 가해자가 바로 조선일보라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탄핵 정국이 시작되기 전인 2016년 7월 18일 일면 톱 기사로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 5년 전에 1326억 원에 사줬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경향신문은 조선일보 기사를 그대로 인용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건의 기사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은 즉각 대응을 했어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선일보 및 경향신문사와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형사 고소를 하고 민사로도 제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파문은 가라앉기는커녕 거의 모든 언론에서 우병우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부인과 아들, 심지어 돌아가신 장인과 처가회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축축성 의혹 보도를 남발했다는 겁니다. 피해자인 우병우는 오히려 검찰과 특검의 조사 대상이 돼버렸고요.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병우 아들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조사를 받았었던 겁니다. 자, 민정수석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던 법률 전문가이자 법 천재인 우병우 수석은 결국 2016년 10월 말 청와대를 떠나야만 했던 거죠. 조선일보 기사는요, 명백한 오보로 밝혀졌어요. 이거는 조선일보가 첫 보도를 한 지 무려 4년이 지난 후인 2020년에 1면, 2면 등 2개면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정정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짓거리는요, 좌파 언론사들이 특히 한겨레 같은 기미겸이가 있었던데 이런 좌파 한겨레 같은 언론사들이 주특기로 활용하는 그런 스킬 아닙니까? 보수 언론사로 알려져 있는 이 조선일보에서 이딴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수년이 지나서 정정 보도를 하면 뭐합니까? 조선일보의 이딴 기사로 인해서 민정수석 우병우의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되고 청와대와 연결된 이제 국가정보, 그러니까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정보는 사실상 차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온 사방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적들이 창궐한 마당에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이라는 작자는 K스포츠 및 미르재단 설립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본인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특정 언론인의 이 기자들, 검찰, 특검 이런 인간들하고 은밀하게 접촉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안종범 이자는 형량을 또 감형을 받고
지금 한국판 브루킹스 연구원을 꿈꾼다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아무튼 일정 부분 우병우 민정수석이 상황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청와대 초기 대응에 실수가 있었다라는 그동안의 제 생각과는 또 다른 상황이 또 벌어졌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시고요.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2016년 7월경 TV조선에서 안종범의 낯짝을 떡하니 걸어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대기업에 500억 원의 재단 출연금을 요청했다. 이딴 보도가 나왔었죠. 아마 이때가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조선일보에서 7월 18일 일면 톱기사로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문제를 터뜨렸던 그 시기일 것으로 보여요. 아무튼 이 당시에 자신의 가족 문제를 해결하다가 그런 건지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정황상 그 당시 당연히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사실관계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대기업을 상대로 500억 원의 출연금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홍보 라인의 김성우 수석과 그리고 민정 라인의 우병우 수석은 응당 TV조선과 안종범 그리고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등에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물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무려 3개월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일이 터졌는데 그해 10월 동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런 사실관계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또 같은 해 10월에 되려 사기꾼 안종범과 김성우 그리고 우병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비선 실세를 인정하라는 식의 사과를 강권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저도 믿고 싶지 않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이런 사실은 당시 JTBC 이 태블릿 PC 조작 보도와 관련해서 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날 사과를 강권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등이었다는 건데요. 안종범 전 수석은 자신의 저서 안종범의 수첩에서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어서 정호성 비서관에게 전화했다. JTBC 보도 내용이 사실인가 물었고 만일 사실이라면 큰일이니 최대한 빨리 대통령의 해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호성은 일부 사실이라는 답변을 하면서 상당히 당황해하는 눈치였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3인방과 민정 홍보수석과 모여서 대책을 마련하여 대통령의 입장문을 만들자라고 했다. 대국민 입장문의 핵심은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연설문을 수정하는 데 도움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사과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집권 후에는 연설문 수정을 맡긴 적이 없다는 문구였다. 특히 민정수석 우병우는 최소원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무작정 안종범의 선동에 힘을 보태주는 역할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은 반드시 본인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의 성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시에는 어떠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그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고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라고 할 것이며 앞으로의 우병우 전 수석의 삶과 또 애국 시민분들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무튼 오늘 탄핵의 진실 내용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좀 상반된 내용이죠. 탄핵 전국 때 박근혜 대통령의 어쨌든 그 안종범 경제수석의 사기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최초로 TV조선에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500억 원의 재단 출연금을 지시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홍보라인의 김성우 수석과 그리고 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TV조선 언론사부터 해가지고 안종범을 또 불러다 놓고 어떤 일이 생겼던 거냐. 전경련 부회장, 전경련 측에도 전화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사실관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떡하니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되려 같은 해 10월달, 7월달에 터졌으니까 같은 해 10월에 사기꾼 안종범과 김성우 수석 그리고 우병우 수석이 같이 박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비선 실세를 인정하라는 그런 강권을 했다.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실제로 대노를 하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아비 기한에 나를 지켜줘야 될 놈들이 나한테 하지도 않은 비선 실세를 인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박 대통령께서 화가 나셨겠어요. 아무튼 이런 문제는 추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제목처럼 좀 우병우 수석이 잘 하신 점도 많지만 이게 무슨 의혹인지 아니면 이게 또 다른 안종범의 또 계략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우병우 수석도 앞으로 또 어떤 공직을 맡을지, 또 변호사로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애국 우파 국민들의 많은 어떤 기대와 사랑을 받았던 만큼 이런 문제는 훌훌 털어주시고 가심이 어떨런지 묻고 싶습니다. 그냥.